보호장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출발합니다. 네, 이제 곧 추석 명절인데요. 우리 시장은 풍성하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뉴욕 증시는 계속 기술주 중심으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현재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주가 빠지다 보니까 지수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반등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장 마지막까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략과 힌트들 이 시간 통해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스피의 경우에는 약보합권으로 전환을 하고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567선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자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7,314억 원어치 지금 팔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약보합권입니다. 그래도 오후 들어서 크게 떨어졌던 낙폭은 좀 줄여가고는 있지만요. 여전히 730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지수가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을 포착해보면 좋을지 주식라방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라방은요, 또 원탑 종목을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만 간단하게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구독을 누르셨을 때 원탑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전략까지 지금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오늘 원탑 종목들, 전략들 먼저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로이 대표님과 함께 종목 간 라이브 배틀 통해서 이제 명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또 다음 주 FOMC를 앞둔 금리 인하에 어느 정도의 확실시된 이 시장에서 어떤 흐름들을 좀 포착해봐야 되는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대표님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곧 정말 명절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또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뭐 오늘 하루만 버티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연휴가 시작됩니다. 증시가 아무래도 사실 이제 금요일 우리가 우려했던 시장보다는 사실 좀 선방하고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음봉이지만 그 보합권 안에서 움직임, 그리고 이제 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재료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오후장에 좀 반등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연휴 전후로 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흐름이 사실 근래에 좋지 못한 건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움직여주는 업종은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장에서 주도 테마도 좀 이제 부재인 상태고 수급도 뭐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양은 아니다 보니까 시장이 최근에 이제 방향성을 좀 별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중에 우리가 수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좀 잘 관리해야 되는 시기다. 아무튼 지금 뭐 비중을 확대하는 시기는 아니고 좀 관망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이제 뭐 각종 이벤트들이 지나고 나서 국내 증시도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 때 그때가 사실 이제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뭐 오늘 우리가 알려드릴 테마들도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좀 볼만한 그런 업종들로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아무래도 근래에 우리가 이렇게 성적이 좋은 원탑 종목들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 주셨지만 원탑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좀 선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탑 종목 오늘도 잘 전략 잘 받아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늘 원탑 종목 챙겨드리고 있죠. 원탑 종목은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 찍고 구독 누르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궁금하신 바로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잘 갈 수 있는 테마와 관련 종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기대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황 잠깐 더 살펴볼게요. 오늘 전반적으로 그래도 전기전자 섹터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이렇게 보합권 부근에서 아마 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가장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좀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주도 업종이 부재라는 거예요. 시장이 뭔가 그 주도 업종이 살아나면서 좀 수급도 좀 들어오고 이렇게 좀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비춰줘야 되는데 네. 현재는 뭐 주도 업종도 없고 날이 갈수록 지금 차익 실현하는 외인들의 차익 실현 양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국내 증시에 이게 사실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시기 이후에 뭔가 이제 중요한 방향성이 나와줄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되, 그리고 그래도 뭐 현재 움직여주는 sek터 안에서 뭔가 우리가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오늘 시장 이대로 마감해도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죠? 네, 근데 그렇게. 어제는 또 반도체가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반도체 바닥을 딛고 이제 상승 랠리에 동참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바로 또 차익 실현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또 지수가 힘을 내지 못해서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이 벌써 8거래일째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빠져나가고 있는데 외국인 또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면 그때는 좀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 줄까요? 뭐 장담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증시가 어떠냐면 채권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고, 그리고 근래 들어서 채권 펀드 쪽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어요. 네. 결국은 지금 어쨌든 주식 시장이 너무 좀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많은 시장이 아닐까,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반도체 관련돼서는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반도체 어제 사실 이제 반등은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효과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일시적인 효과지 아직까지 반도체의 뭐 반도체 업종들이 뭐 바닥을 뒤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모습입니다.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반도체 하면은 항상 이제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형주들 삼성전자와 대형주들. SK하이닉스. 네. 지금 SK하이닉스 주주시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담아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빠지면서 계속해서 지금인가 하게 만드는데 사실 보유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서 이럴 때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대형주를 공략한다는 거는 뭔가 단기적인 뭐 차익 실현을 뭐 의도로 그쵸.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같은 이렇게 막 큰 업종 종목들을 공략하실 때 사실 이제 뭐 적정 구간 아래로 지금 주가가 내려온다라는 거는 좀 그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뭐 이건 물론 다 가지각색이고 시각이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좀 저평가 구간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그 증시가 안 좋고 반도체 업종이 지금 뭐 연이어서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또한 지속적인 차익 실현을 보여주고 있지만, 물론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잠재력이라든지 그리고 재료의 뭐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뭐 여전히 저평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을 좀 전략적으로 좀 확대를 해가면서 비중을 늘려 나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 언제 담아라, 뭐 이게 사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네. 지금 담으셔도 돼요. 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중을 확대해가는 전략으로 기본적으로 내 단가 아래에서는 비중을 확대하고, 그리고 내 단가보다 주가가 급등했을 때는 비중을 축소시키고, 이런 전략으로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략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사실 저평가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반도체가 지금 바닥을 딛고 반등 랠리를 이어갈지 지금은 사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명히 저평가됐다는 건 확실하죠. 지금 담아두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비중과 전략입니다. 비중을 지금 잔뜩 담지는 마시고요. 어느 정도 내가 좀 변동성에 유의를 하면서 담아두셨다가 점점 좀 비중을 확대해 주시는 전략을 좀 사용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 이 시장이 다시 또 상승을 할 때 좀 기분 좋은 상승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도 또 주도 업종에 대해서 다양한 전략들 함께 잡아볼 예정이고 원탑 종목 매번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탑 종목에 대한 종목명은 저희가 방송 중에 잡아드리고는 있지만요. 어느 정도 내가 전략까지 지금 바로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QR만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구독 눌러주시면요. 바로 전략까지 지금 바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원탑 종목 직접 뽑아볼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1라운드 어떤 테마에서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자, 오늘 오랜만에 시장에서 그 원전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네, 원전 정말 오랜만에 움직이더라고요. 약 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네. 3개월 전에 이제 조금 힘있게 움직여주다가 그쵸?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뭐
할 말이 많지만 네. 또 방송 수위 때문에 네. 좀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렇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그 원전 관련돼서 재료가 좀 나와주면서 정말 오랜만에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좀 8년 만에 우리 신한울 3, 4호기가 그렇죠. 착공 허가가 떨어지면서 네. 지금 이제 기대감이 엄청 몰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현재 뭐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뭐 루마니아라든지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비례했을 때는 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원전주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기에 사실 이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이제 해외 수주 물량에 조금 우리가 기대고 있었지만 국내에서도 이제 원전을 착공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새로운 모멘텀을 하나 좀 만들어낸 게 아닐까 싶어서 지금부터는 이 바닥을 지나고 원전이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원전주들이 결국은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좀 반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정책 주기도 하고 정부에서 이제 세일즈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원전 같은 경우에는 좀 리스크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리스크가 좀 축소된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주가가 빠져도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물려도 살려준다. 그러니까 물려도 지금 살려준다. 들어갔을 때 고점에서 들어가도 다시 살 수 있는 정도의 시세를 낼 수 있는 사실 테마인가요? 지금의 네. 고점이 고점도 아니고요. 오. 지금 이제 단기적인 이런 상승 구간에서 진입하셔도 네. 사실 뭔가 조정이 나왔다. 조정 이후에 분명히 다시 한번 살려줄 만한 섹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에 이제 XR이라든지 뭐 VR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주도 공략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네. 지금 상한가 3번, 4번을 가도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업종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느 구간에 잡았어도 사실은 재차 탈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럼 여기에서 전략은 단 안 하겠죠. 뭐 비중 관리겠죠, 당연히. 그쵸. 물타기를 해서 눌릴 때 그 매수가를 잘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좀 이렇게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호재들도 정말 많잖아요. 뭐 체코에서 지금 저희가 원전을 우선 협상자로 수주하기도 했지만 또 앞으로의 추가적인 해외 수주 가능성까지도 가져가면서 몇 달 전에 한 7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크게 좀 시세를 줬었는데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윤석열 대통령의 또 얼마 뒤에 체코를 또 방문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때까지는 또 재료가 가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이게 재료의 지속성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 오. 왜냐하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네. 뭐 세일즈를 나갔을 때 그리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네. 이럴 때도 사실 그 당일날만 주가가 좀 비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이게 뭐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한다라는 거는 사실 보기 어려웠어요. 그만큼 그 반대로 우리가 따졌을 때는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네. 바닥을 잘 다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바닥을 다졌으니까 어느 정도 재료가 나왔을 때 좀 움직일 때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네요. 사실 안정적이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네. 이 원전주들이 특성이 뭐냐면은 네.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오랜만에 움직이고 네. 수급도 굉장히 많이 몰려줘요. 어, 그러면서 주가는 당연히 급등을 하겠죠. 근데 반대로 급락도 잘 나온다는 거. 급등을 했던 만큼 급락도 잘 나오는 테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좋게 보시는 건 지금 바닥을 다졌다라는 그렇죠. 점이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장이 이렇게 뭐 굉장히 불안정한데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특정 섹터를 같이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저점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사실 이제 저점에서 추가적인 저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그 양상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힘이 없는 섹터들. 그렇지만 지금의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닥까지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웬만한 대다수의 종목들이 거의 다 바닥입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지만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기서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에 순방을 해요. 결국은 이게 세일즈인데 그 원전 뭐 관련돼서 좀 세일즈를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게 최근에 한번 원전주들이 차익 실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결국은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때문이거든요. 이게 이제 좀 말끔히 해소가 됐을 때는 원전주들이 날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사실 완벽한 해소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주가를 많이 상승을 못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게 과거에는 어땠냐면은 우리가 뭐 설비를 뭐 맡기면서 이런 식으로 좀 풀어나가면서
분쟁을 좀 해소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뭔가 좀 영구적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해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주가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급등세를 보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까지도 또 어느 정도 순조롭게 해소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더 시원하게 좀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셨고요. 지금 시점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건 전략과 비중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잡아가느냐겠죠. 어려운 시장에서도 또 잘 가는 시장에서도 결국 내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들만 잘 꾸려두신다면 든든한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슈들 가운데서 앞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좀 그나마 좀 변동성이 적고 앞으로 좀 시세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어떤 종목들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돼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지금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 좀 급등을 하는 사례를 많이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추세적으로 볼 때도 지금 현재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상승과 하락,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구간에서 최근까지도 이제 조정이 끝 마치고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데 우리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네 번째 그리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원전 제어 시스템을 국산화한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제 뭐 기술력 측면에서는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과거에는 이 원전주도 움직일 때도 이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 엄청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막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었는데 근래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을 어느 정도 다 다졌단 말이에요. 네. 웬만한 원전주들이 바닥을 거의 다 다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추세적으로 볼 때는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조정 이후에는 좀 단기적으로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또 지금 재료가 나오면서 좀 일시적으로 변곡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추가적인 뭐 계단식 상승을 보여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뭐 가지고 있는 그 리스크, 뭐 분쟁에 관련된 리스크들 이런 리스크들이 좀 해소가 됐을 때는 주가가 현재 뭐 지금 구간보다는 훨씬 크게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그 어제 상한가 같은 종목인데 네. 오늘도 지금 뭐 거래량은 엄청나게 좀 쏠림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신한울 원전 허가 반대로 이제 신한울 원전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몰리고 있고 과거에 이제 철골 같은 것들이 이제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어제 시장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렸고 강조드렸지만 원전주들이 보면 지금은 거의 다 바닥이에요. 바닥이고 지금 상승을 보여줬지만 이게 고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시세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래 이제 이동평균선 모두 돌파하는 흐름 다 나왔고 지금 하단에 그 바닥 매물까지도 모두 이제 소화하는 흐름. 어제 이제 거래량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까지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리는 거 보니까 조만간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인데 일단 그 우리가 체코 갈 때 이제 그 팀 코리아가 갔었잖아요. 네. 그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한전 계열사인데 결국은 팀 코리아 그리고 앞으로 이제 두코바니 원전의 그 건설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전산업이 근래 추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바닥에서 한번 잡고 사실 이제 개별 종목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종목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네. 바닥에서 잡고 한번 정리를 하면서 수익을 조금 봤던 종목이에요. 봤던 종목인데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지금 추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물론 좀 앞서서 좀 공략을 했었지만 네.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이제 조정 이후에 가장 중요한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상승 이후에 지금 사실 조정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구간 돌파가 한번 강하게 보여주면서 요게 저는 이제 요 그 조정 구간에 돌파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구간이 사실 진입 시그널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추세 다시 한번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 일단 지금 한 2만 원대는 사실 전 돌파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지금 추세 좀 따라가시면서 마찬가지 비중을 좀 확대하시면서 내 매수가의 비중만 확대하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원자력 발전소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이 확정이 됐죠. 여기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일정까지 또 확인이 되면서 원자력 관련주들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종목들 살펴봤는데 총 3가지 가지고 오셨어요. 가장 먼저 우리 기술 살펴봤고요. 우리 기술은 앞으로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됐을 때 주가가 좀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고점이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원전주들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이다. 급등한 원전주들도 고점이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고 한전산업의 경우에는 지금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긍정적인 좀 평가를 받고 있는 팀코리아 소속이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지금 좀 시세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앞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세 종목 다 지금 고점 부근이 아직은 아니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 한 종목만 공략을 한다면 어떤 종목을 원탑 종목으로 꼽아주실까요? 자, 저는 한전산업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산업 앞으로도 또 시세를 좀 많이 가져갈 걸로 아까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네, 한전산업 꼽아주신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뭐 전력 관련돼서 이제 수요가 어차피 급증할 뭐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원전주들 전반적인 그리고 전력에 관한 기업들이 전반적인 뭐 수혜를 볼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현재 제가 이제 한전산업을 특별하게 꼽는 이유는 뭐냐면은 차트가 너무 예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차트 한번 봐주시죠. 차트가 예쁘다고 하셨는데.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분명히 이제 저점부터 굉장히 많이 주가가 급등을 한 건 맞아요. 지금 막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조정을 또 예쁘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정이 끝이냐, 이게 사실 하락 파동으로 이어질 거냐라는 의문을 좀 던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은 특정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또 받고 반등하는 구간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구간 이후에 사실 이러한 그 저항 구간 돌파가 나오는 이런 흐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이제 16,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 라인이 그 저항 라인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제 차 오늘도 사실 돌파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거래량도 부족하고 증시도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런 사유로 사실 돌파를 못했다라고 보고 지금 다시 한번 추세가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 단기 이평선 그리고 지지도 굉장히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 추가적인 재료가 동반됐을 때는 다시 한번 좀 강한 힘을 가지고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저항대를 돌파한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이제 고점이 19,500원 이상 좀 시세가 나와 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는 지금 19,500원 이상까지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 그건 왜냐면은 네. 이제 너무 시간적인 이유에서 그리고 네. 뭐 물론 시간이라는 게 걸려도 도달만 하면 되지만 뭔가 그런 시간 안에서 주가가 랠리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 뭔가 이제 이벤트들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네, 그럼 좀 단기적으로 시청자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가격 전략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진입은 사실 지금 해도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오늘 증시에서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인 15,500원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길게는 보지 않습니다. 일단 17,000원인데 17,000원이 저항대예요. 근데 저항대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전량 매도보다는 좀 1차 매도를 하는 게 어떨까? 절반 정도 매도를 하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약 14,000원, 아까 우리 말씀드린 그 지지라인 다시 한번 이탈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손절을 꼭 필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한전산업에 대한 전략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아마 지금 QR 찍고 들어오셔서 구독까지 누르셨던 분들은 이미 이 원탑 종목에 대한 전략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원탑 종목이 한 가지 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2가지 모두 다 챙겨가실 분들 지금 QR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구독 누르시고 지금 추가적으로 드리는 원탑 종목과 전략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한전산업의 진입가는 15,500원 현재가 부근이고요. 목표가는 짧게 17,000원 선 주셨는데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절반 정도 정리를 하시고 또 추가적인 시세를 가져갈 걸로 또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손절가까지 14,000원 부근에서 잡아드렸습니다. 내가 한전산업 좀 제대로 원자력 공략해보고 싶은데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지
될지, 레포트의 비중은 어느 정도 담아야 될지, 좀 관련 시황들은 어떤 걸 살펴봐야 될지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사실 지금 QR코드 찍고 구독 누르고 들어오시면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 통해서 또 다양한 정보들 모두 추가적으로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앞으로 공개할 원탑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미리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른 테마로 돌아올게요. 네, 주식라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라운드에서는 저희가 다양한 테마들 함께 또 살펴보면서 한전산업 원탑 종목으로 꼽아드렸습니다. 한전산업의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관심 종목으로 보시고 전략도 저희가 다 잡아드렸으니까요. 이 전략대로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라운드 넘어가 볼 텐데 사실 오늘 테마들도 그렇고 이슈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뭐 현대차와 GM 관련된 뭐 이슈도 있었고 다양한 또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서 자리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2라운드에서는 좀 어떤 테마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오늘은 뭐 조선주들이 거의 이제 지수방어를 다 해주고 있는 그런 맞아요. 모습인데 네. 조선을 사실 지금 들고 나올 게 아니라 지금 벌써 몇 개월 전에 우리가 들고 나왔어요. 그렇죠. 조선을 그때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정말 기대된다. 그죠? 네.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게 결국 기대감을 먹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뭐 사실 투자잖아요. 네, 미리 항상 좀 눌렸을 때 그리고 좀 저평가됐을 때 또 우리 로이 대표님께서 전략을 좀 잡아주시고 미리미리 공략을 좀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선주에 대한 시세가 나오고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저 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오르기 전부터 로이 대표님과 함께 하신 분들은 이미 좀 어느 정도 레포트에 조선 관련주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좀 시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들로 좀 시세가 나오는 걸까요? 자, 일단 뭐 그 정부에서 지원책 관련돼서 좀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선업은 그냥 좋아요. 네. 네, 조선업 앞으로도 좋습니다.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계시니까요. 걱정이 지금 좀 없겠어요, 조선주는? 일단 뭐 이게 조선주가 네. 막 마냥 급등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큰 폭의 조정도 나왔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등락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선주들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이게 다예요. 예, 너무 좋은 모멘텀의 실적 그리고 수주 뭐 엄청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에서 이제 연내에 그 조선업 소부장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다. 좀 이렇게 그 이슈가 나왔는데 결국 이게 정부에서 육성하는 것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조선업이 아니라 조선 슈퍼을 조선 기자재예요, 기자재.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조선 업종도 대형주들 3사 뭐 대형주들 많지만 조선주들을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고요. 다만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어차피 대형주다 보니까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공략을 하시면은 물론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 기자재죠, 기자재. 네. 조선 기자재 슈퍼 기자재입니다. 뭐 다른 기자재들과는 지금 완전 뭐 힘이 다르고요. 지금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은 너무 앞으로 정말 미래의 모멘텀이 너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뭔가 반짝하고 나오진 않고 있지만 분명히 뭐 올해 그 우리 연말 전까지는 다시 한번 조선주들의 강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겠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게 그 10년간 2조 원 투자하겠다. 이게 이제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 이걸 발표를 한다라는 건데 이게 원래 앞서서 한번 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뭐 밀린 감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기술
부분에서 기술 부분에서 이제 초격제 기술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뭐 여기에 많은 게 있습니다. 뭐 무인 그 완전 자율주행 선박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 이제 조선이라고 하면은 뭐 수주라든지 실적이 지금 현재는 베스트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보고 있는 거는 뭐 사실 해양 플랜트다 친환경 뭐 선박이다 이거 다 좋지만 가장 지금 기대되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국은 자율운행이에요. 자율운행입니다. 자율운행은 또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러면? 지금 그 올해 사실 이제 중순 전에 네. 삼성중공업에서 한번 그 시연을 한 사례가 있긴 있는데 음. 이게 뭐 아직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표는 가지고 지금 시행 운전도 하고는 있는 상황이고 가장 그럼 그쪽에 기대감을 좀 많이 두고 계신 건가요?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결국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조선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주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그 틀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틀을 벗어나는 뭔가 색다른 그런 재료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 여기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결국은 뭐 이거 외에도 분명히 좋을 점들이 많지만 여기에 좀 가장 무게를 둘 수가 있을 것 같다. 다른 것들은 이미 뭐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현재 이제 그 새로 건조하는 선박 가격이 사상 최고치예요. 사실 이제 과거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보시면은 뭐 슈퍼 사이클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 진짜 지금 엄청나게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지금 공급이 못 따라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좀 교체 수요 주기도 좀 다가온 것 같은데 그런 관련해서 앞으로 좀 관련주들이 충분히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 움직일 걸로 지금 보고 계시고 그러면 좀 주가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동안에 좀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부담이었다. 너무 올랐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또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HD 한국조선해양도 거의 뭐 16%, 14% 가까이 좀 빠졌었단 말이죠. 그럼 이런 부담들이 다시 또 어느 정도 급등세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또 이런 부담을 가져가진 않을까요? 우리가 이번에 그 조선업종의 조정을 네. 사실 뭐라고 부르냐면요.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왜냐면은 주가라는 게 결국 너무 한 방향으로 원웨이가 나오면은 이거는 결국 끝까지 갈 수 없거든요. 결국 다시 회귀를 해야 되고 실망 매물 나올 거고 주가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항상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받아가면서 올라가면은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나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태여 찾아봐도 악재가 없어요. 악재가 없어요. 이런 산업이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산업이 없는 것 같은데 로이 대표님께서 악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막 파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도 그거는 그렇게 크게 좀 연연할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이렇게 급등이 또 나오네요. 지금 조선은. 이제 결국 가장 많이 이제 좀 리스크라고 잡자면 네. 결국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노조가 맞긴 맞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네. 아까 말씀드렸죠. 공급이 부족하다고. 네. 수요는 찾는 사람은 많은데 지금 그거 아세요? 중국의 1위 기업과 2위 기업, 조선 1위 기업과 2위 기업이 합쳤어요. 그러면 더 저희가 좀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건 아닌가요?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어쨌든 경계를 해야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에서도 손을 걷고 도와주는 거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과거에 뭐 비교를 하자면 LCD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최고였지만 중국에 뺏겼잖아요. 1위 자리를. 그죠? 지금 OLED 같은 경우도 중국이 따라오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따랐다고 보셔도 그럼 돼요. 이제 조선에서만큼은 우리가 좀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어쨌든 정부에서도 밝힌 거니까 네. 관련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뭐 리스크나 악재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고 앞으로의 좀 전망들이 좀 긍정적인 게 많다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저런 것들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어쨌든 미중 갈등이 심하잖아요. 네. 가장 심한 게 미중 갈등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조선 쪽으로는 뭐 사실 여기에 끼질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앞으로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만한 것들이 네, 사실 지금 뭐 다 견제하고 있잖아요. 드론도 견제하고 생물보안법으로 제약바이오도 견제하고 그럼 앞으로 또 조선까지 이제 중국을 견제를 한다라고 하면 조선에 그때- 한번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조선에 일단 갈등이 한번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지금 계속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이 갈등이 심화가 되고 앞으로 이제 이 갈등 속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사실 이제 뭐 해양 플랜트나 해저 네. 케이블 쪽이에요. 네. 그쪽인데 여기 이제 조선과도 사실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하나의 모멘텀을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기업들도 보시면은 뭐 예상했던 수주 잔고를 큰 폭으로 상회해버리는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결국은 뭐 저는 그렇게 봐요. 뭐냐면은 조선주는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는 딱 잘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조선주는 현재 담아야 돼요. 담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담아야 이렇게 됩니다. 강력하게 또 로이 대표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고 조선주는 이 시점에서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는지도 준비를 해왔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또 지금 담기에 좋은 종목들 저희가 원탑 종목으로 꼽아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이 조선주 로이 대표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막 말하시는 분은 아닌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종목 중에서 원탑 종목까지 저희가 지금 바로 만나볼 수 있는 링크도 아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QR만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요. 오늘 저희가 공개하는 원탑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지금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빨리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QR은 방송 중에만 열려 있고요. 방송 이후에 제공되는 라이브 방송 들어가시는 방법이라든지 저희가 추가적인 시황에 대한 자료까지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셔서 구독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이렇게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조선 관련 종목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까요? 일단 뭐 제가 가지고 나온 거는 네. 뭐 대형주랑 기자재 관련주 이렇게 좀 들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스타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저는 이제 제 기준에서 네. 대형주도 그렇고 기자재 업종도 그렇고 다 좋아요. 지금 이쪽 그 산업은 앞으로 추가적인 사실 성장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보고 네. 실제로는 이 지금 현재 조선 3사 있죠. 대형 3사가 영업이익이 거의 2조 원대 뭐 돌파 예정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공급 그 지연될 확률이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공급 지연 가능성이 한 3년 정도? 3년간은 지금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앞으로는 봐요. 그냥 수주 걱정이 3년 동안은 없다. 그렇죠. 근데 네, 그렇죠. 사실 3년 이상의 일거리를 받아놓은 건 맞아요. 그쵸. 그렇지만 3년간은 이 공급 물량이라는 이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 결국은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면은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대로 다 팔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얼마나 좋은 호재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조선 업종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어. 근데 지금 경기 둔하잖아요. 네. 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선박을 수주를 했는데 중간에 뭐 원자재값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결국 이 배가 나가는 시점, 건조가 끝나고 나서 배를 판매하는 시점에서는 사실 손실이에요, 손실.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이런 리스크들 많았는데 네. 지금 결국 환율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죠? 왜냐면은 조선 업종이 판매할 때 현금 받는 한국 우리 현금 받진 않잖아요. 한국 돈 받지 않잖아요. 네. 그 어쨌든 달러 받잖아요. 달러. 네.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지금 조정이 들어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나쁠 수도 있는데 수주하는 과정 안에서는 분명히 이게 나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주를 받는 과정에서는. 그리고 이미 지금 수주를 많이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선업종을 바라봐야 되는 시각은 뭐 조정은 조정 기회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우려할 게 아니라 주가가 빠질 때는 야 지금 세일한다. 그리고 담아야 되는 구간이고 주가가 내 목표가 혹은 내 뭐 진입가 이상 올라왔을 때 우리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 자, 제가 5%를 담았어요. 네. 제가 뭐 10,000원에 5%를 담았는데 주가가 빠졌어요. 8,000원까지. 그래서 제가 10%더 샀어요. 그럼 난 15% 들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10,000원 9,000원에 이상- 산 거죠. 네, 10,000원 네. 이상 올라왔어요. 네. 그 기존 처음 매수가 10,000원 그쵸. 이상 올라왔으면 저는 10%를 팔아요. 다시 오. 5%만 들고 있어요. 오. 여기서 이것만 하시면 돼요. 너무 좋은 전략인데요. 그러다가 주가가 네. 계속 가면은 네. 상단에서 특정 구간에서 이제 그 좀 일부 전략 반 정도는 매도를 하는 이런 전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만큼 지금 업황이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그 쓸데없이 뭐 신규 포트 관련해서 신규로 종목을 편입하는 데 있어서
쓸데없이 뭐 이거 담고 저거 뭐 딥페이크 담고 뭐 담고 하는 것보다는 네. 조선에 좀 비중을 실어서 강하게 좀 수익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만큼 지금 자신감이 강하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는 사실 그때그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담으려고 할 때 보면 어느 정도 이미 좀 시세가 나왔다거나 내가 담았을 때 좀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변동성이 큰 테마 위주로 저희가 그동안 좀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업황이 좋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제대로 좀 공략을 하신다면 내가 지금처럼 변동성 강한 시정에서 내가 좀 마음을 여유를 가지고 좀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로이 대표님께서 그렇게 대응하실 수 있는 종목과 전략들 잘 잡아주시고 계시니까요. 오늘도 꼭 챙겨가시고요. 원탑 종목 아래 보이시는 QR코드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어떤 종목들을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자, 일단 제가 몇 가지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조선 일단 처음으로는 이제 대형주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들이 너무 다 예뻐요. 진짜 조선 차트들은 다 예뻐요. 다 네. 추세가 상방이고 네.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삼성중공업 이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그 26년도까지 영업이익을 1.3조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일단 수주 목표는 뭐 삼성중공업뿐만 아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초과 달성을 다 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중공업이 현재 뭐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이슈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환경 규제가 여기서 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환경 규제가 심해지면 결국 기존의 선박들 다 없애고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 추가적인 좀 수요를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추세를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추세가 너무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정 구간 내가 진입을 했을 때 상단은 판매, 매도 그죠? 하단은 매수. 지금 이런 조정들이 사실 뭐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조정은 나쁜 조정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지금 현재 조선업 같은 경우에 조정이 들어온다. 이거는 절호의 매수 기회다. 그리고 셀이다.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HD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그 추세가 너무 뭐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구간이 아닐까요? 이렇게 그쵸.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은 네. 기존에 우리가 뭐 어쨌든 20만 원 위에서 사야 되는 종목을 현재는 10만 원 중후반대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그 LPG 운반선을 두 척을 또 추가 수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연목표 초과 달성했다. 124% 달성을 했는데 뭐 과거에도 아시다시피 조선 업종이 가장 많이 조정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 실적 때문이고 뭐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고 경기 침체도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사실 이제 경기 둔화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보는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수주량이 모두 달성이 돼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정말 이제 무풍지대 중에 하나인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자재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기자재 쪽. 아무래도 이제 조선주들이 무겁다 보니까 네. 막 급등하는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선주를 안 좋아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재도 하나 제가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굉장히 좋은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고요. 2배가량 올라왔어요. 주가가 2배가량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조정 구간을 보시면은 어때요? 이 무슨 구간 같아요? 저점을 다지고 있나요? 지금 완벽한 지지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네. 구간이죠. 자, 여기서 단기 횡보하면요. 다시 한번 반등할 거예요. 지금 지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일정 구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계속 그 구간을 지켜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 건데 이 구간 지지받으면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거의 지지라인 구간이네요. 그렇죠. 지금 진입하기 딱 좋은 구간이죠. 자, 이게 지지 라인이 거의 뭐 견고하다라는 게 사실 어떤 걸 기반으로 말씀드리냐면은 조선업이 이렇게 지금 막 엄청난 슈퍼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재는 여기서 수혜를 받을 거겠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수혜를 떠나서 지금 정부에서도 기자재 기업들 육성하겠다, 뭐 지원하겠다 나오고 있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재료도 국내에서 많고. 정말 유일하게요. 네. 이 대형 3사에 모두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어요. 굶어 죽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국내에서 앞으로. 유일하게. 그렇죠. 네. 왜냐면은 막
여기 협력사, 저기 협력사 그렇잖아요, 보통. 네. 근데 이 대형사에 모두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건 결국은 뭐냐면은 앞으로 실적 개선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 조선업종이 뭐 수주를 잘 받고 앞으로 이제 뭐 승승장구할 일밖에 없다고 쳤을 때 이 동생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잘 나가는 형들을 다 모시고 있는 동생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어떨 거 아니냐는 거죠. 제가. 너무 든든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만큼 뭐 엄청난 모멘텀이 형성돼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조정 나온 구간이 이게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업황도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배경이 너무 좋은 상태에서 조정은 우리가 건강한 조정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조선 업황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는 건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야 더 가파르게, 더 힘있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경기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악재가 없습니다. 앞으로 호재만 많고요. 근 3년 이상은 만드는 족족 다 나간다고 하시니까 그 정도로 앞으로의 수요에 대한 든든함까지 가지고 있는 게 또 조선 업황입니다. 조선에 대해서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종목을 3가지 가지고 와주셨고요. 그중에서도 더 자신 있게 꼽아드리고 전략까지 잡아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종목 꼽아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시죠? 자 일단 뭐 제가 너무 힘을 줘서 강조를 했나요? 네, 좀 티가 났습니다. 티가 많이 났죠. 네. 자 일단 저는 세진중공업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든든한 3명의 형을 두고 있는 세진중공업을 뽑아주셨습니다. 자 일단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시장에서 조금 한 6%대 상승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6%는 말씀드리고 시작에 불과하다. 네네.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원하는 주가까지 가기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상승의 시초 단계에 불과하다. 좀 이렇게 오. 말씀드리고 싶고 네. 지금 현재 이제 막 추세가 무너지면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진짜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지지를 잘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런 완벽한 탄력적인 지지 구간,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지지 구간에서 뭐 굉장히 좋은 재료를 가지고 반등한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제 추세를 좀 점쳐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아침에 봤던 주가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아침에보다 지금 6%대 상승이니까요.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이 시점에서도. 자 일단 제가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 매수가가 네. 7,300원 부근이에요. 7,300원 부근. 조금 내려와야 되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네. 7,300원에 진입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네. 만약 오늘 종가 기준에서 매수가에 못 왔다. 그러면은 월요일 날 시가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월요일 날 시가에. 근데 왜냐면 월요일은 저희가 장이 쉬기 때문에 연휴가 끝난 네, 이후에 목요일 날 시가에. 그 돌아오는 목요일에 네. 그 시가에 진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이 종목의 목표가는 제가 좀 앞서 본 종목보다는 좀 크게 잡았어요. 네. 한 9,500원.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이거는 사실 제가 보고 있는 시야에서는 그냥 뭐 가볍게 넘어가나요? 1차 분할 매도 네. 구간. 자, 1차 매도 그 분할 매도 구간이고 네. 사실 이제 이 구간 돌파가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뭐 또 신고가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까지 또 강하게 말씀해주신 종목이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세진중공업을 원탑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이미 또 옆쪽에 보이시는 QR 찍고 들어오신 분들은 세진중공업에 대한 원탑 종목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목표가를 9,500원 주셨지만 9,500원보다는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략, 앞으로 세진중공업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모두 챙겨가실 분들 지금 옆쪽에 QR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구독 눌러주신다면 로이 대표님의 다양한 전략들 앞으로 좀 포트를 든든하게 꾸려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힌트들 모두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모두 챙겨가시고요. 앞으로 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기자재 테마 재료도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조선 3사의 초대형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까지 모두 원탑 종목으로 공략해 보실 분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연휴 풍성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